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침 명상을 거의 중간에 뭐 인도 다녀오느라고 쉴 때 빼고는 2년 정도 이 시간에 계속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그렇게 명상을 빼먹었네요. 네. 몸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12월 18일 저희 목요일 아침 명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 명상 진행하고 있는 명상지도사 박재리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음, 네. 오늘은요, 오늘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전혀 다른 상태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네스 명상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특히 크리슈나치 프리타지 세션을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인도 코스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이야기실 수도 있고 이제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요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이런 삶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우리는 보통 상황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이제 뭔가 일이 불리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돼. 그럼 업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문제가 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이 사람이 바뀌면은 뭔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남편이, 응? 예를 들어 뭐 은매님이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너무 좋아. 응? 그리고 뭐 영민님께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상대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막 행사하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렇게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해요. 조절하려고 해요.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은, 그리고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이 아니라 어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면 너무너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좀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런데 항상 보면 어디를 가도 누구와 함께 있어도 내 상태가 그대로면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나의 상태, 아마 상태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나의 상태가 그대로면은요, 삶의 느낌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삶은 변화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 저번에도 했잖아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을,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팡 트일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가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럼 또 이상한 사람이 여기에 와.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왔어. 새로운 사람도 오지 않았어. 그럼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상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상태, 느끼고 있는 나의 상태, 연결되어 있는 나의 상태, 내가 머무는 상태에서 삶을 경험해요. 내 상태에서 삶을 경험하는, 제가 안경으로 전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경으로 바라보는 이 안경이 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머무는 상태는 저희 프리타지랑 크리슈타지는 두 가지의 상태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의 상태와 아름다운 상태. 이거는 성별, 나이, 종교랑 상관이 없어요. 나의 상태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성당에 다니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뭐, 미국에 살든, 인도에 살든, 잘 살든, 가난하든, 모든 인간은요, 예외 없이 이 두 가지의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럼 스트레스의 상태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를 여러분, 저희가 고요한 마음 명상하면서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고 나의 상태 하나를 스트레스 하나로 딱 규정을 지어버리죠. 그럼 그 상태에 계속 얽매여 있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의 상태, 즉 고통을 받는 상태가 무언지, 왜 스트레스가 이퀄 고통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면은 막 그런 거죠. 뭐 누가 이게 팔이 잘린 고통이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고통만 그러니까 고통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면 조금 더 가벼워져요. 조금 더 자주 그거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의 상태에 제가 한번 읊어봐 드릴게요. 두려움, 분노, 상처, 질투, 뭐 비교, 불안, 슬픔, 외로움. 이 중에서 이 제가 나열한 감정들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감정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나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질투를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모든 상태를 심지어는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경험을 해요. 이 슬픔, 불안, 비교, 이걸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정의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고통이 있는 상태인가요? 고통이 없는 상태인가요? 내가 막 슬픔이 몰려와. 그게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고통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를 해요. 답은 굉장히 분명해요. 이거는 고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걸 또 스트레스라고 자꾸 치부를 하시는데 스트레스는 있어도 되라고 생각하고 원래 나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의 상태가, 고통의 상태가 언제 떠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스텔라님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보지 않아요. 마음이 약간, 그래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네?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스텔라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스텔라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가 보면요. 어? 왜 답이 없지?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나? 이거 굉장히 여러분 다 느끼셨죠? 내가 보냈던 문자들을 막 봐요.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을 같이 보죠. 이 사람 읽은 것 같은데 다 메시지가 영인데 왜 내 거만 읽었는데 답이 오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꺼내보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현실의 팩트는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황은 단순해요. 나의 보이는 현실은 단순한데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고통을 키워나가면서 아까 전에
제가 나열했던 감정들, 갑자기 막 불안, 응? 상처, 막 분노, 두려움, 막 비교, 이런 감정들을 막 만들어내요. 현실은 간단했어요. 스텔라님은 문자를 보냈고, 저 사람은 나에게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문자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딱 보면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스텔라님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빠져들게 한, 우리가 빠져들게 한 것도 아니라 내가 빠져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명상을 하면서 상태라는 말이 계속 쓸 건데, 이 말은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움이나 분노, 불안에 빠지죠? 제가 뇌과학 용어를 좀 안 쓰려고 하는 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두려움이나 분노, 불안에 빠지면은요, 뇌가 실제로 위험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삐용삐용. 현실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정만 변화를 시켰는데, 뇌는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몸 자체를 현실에는 위협이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 뭐 홍수가 일어나갖고 엄청난 막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것만 보더라도 현실의 위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뇌는요, 하나의 모드로 탁 바뀌게 됩니다.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는 그 위협을 느끼는 도구로 판단을 해요. 이게 제가 명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리액션, 반응을 해서 바로 이 사람과 싸우거나 아니면은 감정을 바꿔. 그래서 도망치거나 이 감정이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 이런 상태에 두려움이나 분노, 불안에 빠지는 이 스트레스의 상태에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숨이 얕아져요. 숨을 깊게 쉴 수가 없어요. 숨이 얕아지고 몸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깨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몸이 움츠러들어요. 생각은요. 점점 극단적으로 흘러요. 영화 볼 때 보면은 그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이, 어, 이런 상태로 있는 게 하루에 80%래요. 이 상태에서는요, 숨을 깊이 쉬는 것도 어렵고, 명료하게 판단이 서질 않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나의 혈액,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과 나의 그런 것들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도구에 있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상태에 오래 머물죠. 그러면은 삶의 여러 영역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스트레스는 원래 삶이 사라져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이 얕아져요. 몸이 너무 쉽게 피로해져요. 관계는 어때요? 날카롭게 변하죠. 싸우자의 모드로 있기 때문에. 일은 어때요? 효율성이 없어요. 도망가자의 모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는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까지 영향을 받아요. 제가 마하타파스 인도 다녀와서 정말 느낀 거 하나는요. 제가 삶의 흐름의 법칙을 발견? 발견했다. 그래, 발견이죠. 원래 있었으니까. 삶의 한 영역에서 혼란이 시작되면요. 이 혼란스러움이 다른 쪽에 쫙 번져나가요. 상처를 받았어요. 응? 저희 변혜수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그날 혜수님이 가족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금선님께서 어느 날 분노에 막 빠져 있어요. 뭔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날 정은호님은 미팅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김한식님께서는 다 붙잡고 움켜쥐고 가지고 있다가 이 불안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섞여버렸어. 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바라보지 않아서 다 섞여서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하고 이 스트레스의 공을 가족한테 퉁 던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퉁 던지고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펑 터트려요. 원인이 뭔지가 몰라요. 펑 터트린 다음에 후회를 해. 그것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특히 비교심, 타인과 나를 계속 비교를 해요. 우리는 은미님이 계속 비교를 남들하고 해요. 그러면 만족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고 결핍함이라고 그게 엄청나게 커져요.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삶을 살고 비교라는 건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성장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 오래 지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요. 몸이 신호를 변해요. 결국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막 병원을 찾아가요. 그러면 의사가 아픔의 진짜 원인, 의사는요, 몸을 치료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진짜 원인, 오랫동안 머물러 온 그 상태까지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의사는, 의학적인 기술은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상태는요,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딱 하나 우린 명상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는 남편이랑 얘기하는데 고통의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다행히 남편이 저한테 막 서운한 얘기를 했을 때, 어, 옛날에는요,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 상태에 머물고 싶은가. 이 상태에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반응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 상태에 벗어나고 싶은가. 아름다운 상태로 전환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바라볼 수 있죠. 아름다운 상태가 뭐냐면요. 사랑, 기쁨, 평화, 감사, 충만한, 다정함, 연민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은요. 삶이 무겁지가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려요. 같은 상황에서도 덜 아프게 지나가거든요.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몸은요, 치유와 우리 뇌는 회복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관계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 상태에서 아름다운 상태로 가요? 저희 1년 넘게 같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멈춥니다. 음, 내가 아름다운 상태로 빠져나가는 건 빠져드는 건 잘 못 느끼는데, 내가 고통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구나. 멈춰요. 말이든 상황이든 우리 매일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말이든 상황 그 상태에서 멈춰요. 두 번째는요, 바라봅니다. 내가 고통의 상태로 빠져들었구나. 이게 화구나. 이게 불안이구나. 이게 두려움이구나. 바라보고. 세 번째, 보내주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때 이거를 바라볼 때는 고치려나 거나 바꾸지 마세요. 멈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오, 이게 화구나. 이게 화구나 한 10번 정도 연습하면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슬픔이거나 10번 정도 연습하면 진짜 익숙해져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특히 막 이게 질투구나 이기심이구나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내 거에 관대해지지 말고 내 거를 그대로 바라보세요. 오,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에선 관대하지 않으면 이거를 느껴도 괜찮다는 거는 관대하세요. 누구나 느껴요. 나만 그 질투, 시기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31분 다 질투하고 시기심이 있는데 그거를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태를 바라보는 힘이 점점 커지죠.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불안한 상태는 점점 점점 약해져요. 아름답지 않은 고통의 상태가 점점 점점 약해져요. 그- 물론 이게 계속 다시 올라와요. 파도처럼. 괜찮아요. 우리는 알아차린 연습했으니까 다시 알아차리고. 일주일만 정말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만 이 상태를 계속 진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고통의 상태에 익숙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삶은 고통스럽지 않아도 돼요. 삶은 계속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상태에서 고통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삶을 아름답다고 해서, 고통이 왔는데, 박재리가 고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전 고통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통의 상태는 계속 다가오는데, 아름다운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면은, 그게 고통이 아니라, 삶에 풀어나갈 때 뭐, 문제, 심지어는 안 풀어도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쉬운 삶, 애쓰지 않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또 너무 길어졌네. 저희는 단 하나의 상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여러분, 단 하나의 상태를 선택할 거예요. 감사여도 좋고, 다정함이도 좋고,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의 상태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되면 나는 진짜로 너무 아름다워. 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정함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잘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하루에 몇 번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였지? 난 다정함의 상태에 있는가? 라는 거를 질문을 던지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아름다운 상태를 이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경험 한 번씩 해봤어요.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삶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또 명상, 또 오신크 해야 되는데 맨날 시간이 이렇게 돼서 고요한 마음 명상, 어저께 했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다른 것들을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해볼 거예요. 자, 명상의 자세로 앉아보고 혹시라도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시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씩 떠올려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해볼게요.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들이십니다. 호흡은 들이쉬는 숨보다 마시는 숨을 더 길게 가져갑니다. 조금은 분주했던 마음이 호흡과 함께 요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깊게 들어오면 나의 몸은 고요로 가득 찹니다. 숨이 길게 내 몸을 빠져나갈 때 나에게 남아있는 긴장, 불안,
불편한 감정들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제 나의 앞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 공간을 잠시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오늘 내가 바라보고 싶은 상황이나 한 사람을 놓아봅니다. 바꾸거나 설명하려 하지 말고 영화처럼 그 사람이나 이 상황을 그대로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옆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대로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과 내가 만든 생각에 붙어 있는 감정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감정들이 붙어 있습니까? 그 감정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겠습니다. 두려움, 분노, 질투, 비교, 불안, 슬픔, 외로움. 여러 감정들을 바라보고 나의 솔직한 말하지 못했던 감정도 이 공간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상황과 사람,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길게 내쉬는 숨에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이제 나의 공간은 다시 고요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가져갈 아름다운 상태를 띄워보겠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감사, 다정함, 충만함. 그 상태를 그대로 느끼며 이 상태로 펼쳐질 아름다운 일주일의 모습을 그대로 상상해 봅니다. 나는 이 상태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표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나의 신과 나의 신성, 그리고 이 우주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흐르기를, 우리에게 사랑이 흐르기를, 이 우주에 사랑이 흐르기를. 준비가 되셨다면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거는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려서 선생님들께서 이 명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분명히 다른 분들께도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느끼셨다고 하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좀 명상을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도 7일 동안 아름다운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조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는 조금 더 쉽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처음이어도 쉬운 것들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 인사 다 같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루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루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보내세요.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루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